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티베리우스에 이어 로마 제3대 황제에 오른 칼리굴라에 대해 다룰 텐데요. 철학 없는 어설픈 포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이어 24세의 젊디 젊은 칼리굴라가 로마 황제로 올라서자 로마 제국은 한껏 기쁨에 들떴습니다. 병사들, 특히 라인강 방위선의 8개 군단은 칼리굴라의 즉위를 자기 일처럼 반겼고요. 왜냐하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어린 시절을 라인강 군단 기지에서 보낸 새 황제는 병사들이 만들어준 유아용 칼리가를 신고 놀았기 때문에 병사들은 그를 가이우스라고 부르기보다 칼리굴라라는 애칭으로 부를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탓입니다. 또한 어디나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격 아우구스투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에겐 부모 양쪽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피를 받은 칼리굴라의 등장이 정통성의 회복 측면에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별반 다름없죠. 한편 노예한 원로원 의원들은 젊은 칼리굴라가 조종하기 쉬운 상대로 여겨져 또 다른 미소를 지었고요. 이래저래 칼리굴라 황제의 등장은 로마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칼리굴라만큼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없었을 정도로 말이죠. 다시 말해 뚜렷한 적이 없는 상태로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인물은 오직 칼리굴라 뿐이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심의 일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절박한 필요성은 없지만 단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신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분은 행복하지 않고 여유도 없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행복하고 여유도 있다. 칼리굴라의 등장을 환영한 사람들의 기분은 후자였다. 유대인 필로가 말했듯이 행복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문을 열고 그 행복을 맞아들이면 되었다.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가 반석으로 다져놓은 로마 제국이 누리고 있는 행복의 상징으로서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 자리에 맞아들여진 것이다. 아니, 필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최적의 환경에서 황제 자리에 오른 칼리굴라, 그에게 어떤 시련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우구스투스가 완벽성을 추구하며 주어진 털개도대로 구축하고 티베리우스가 반석으로 다져놓은 로마 제국, 어쩌면 완성된 진수성찬을 수저로 한술 떠서 음미하면 되었을 만큼 그 누가 황제로 등극했다 해도 무난한 통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아이러니, 마치 특유의 인격이 있는 듯한 역사 정신은 한 인물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이 없는 평화로운 제국과 건전한 국가제정, 그리고 막대한 흑자를 물려받은 칼리굴라, 문제는 그에게 통치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뚜렷한 철학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 우려도 없고 내부의 적도 모두 제거된 로마 제국에서 국정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철학, 가치관, 신념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엉뚱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리더의 파괴력도 너무 끔찍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리더의 철학 결여도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히틀러처럼 역사 정신에 위배되는 잔인한 폭군은 아니었지만 철학 자체가 어설프거나 아예 없는 맹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그래서 소리만 요란했죠. 그가 황제에 오르자마자 보여준 정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금은 무엇이든 다 평판이 나쁜 법이지만 칼리굴라가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1%의 매상세였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매상세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세금은 아우구스투스가 방위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했고 티베리우스도 이 세금을 폐지하거나 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끝까지 지킨 세금이었다. 칼리굴라는 이 매상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을 대신할 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많으면 25%입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다른 고대와 현대의 조세율 비교 자체가 무리이긴 하지만 칼리굴라는 당시 1%의 매상세를 폐지합니다. 단지 인기를 얻고 싶은 요량으로 세수 충당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세금 항목을 없앴죠. 이는 풍족한 재원을 갖고 있는 로마에 당장 큰 타격을 주진 않았지만 뚜렷한 철학 없이 내세운 어설픈 포퓰리즘 정책은
점차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칼리구라는 요즘 말로 관종기가 다분했습니다.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온갖 사업을 벌이죠. 하지만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사회 간접 자본을 위한 공공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물 공급을 위한 수도 건설을 하더라도 좋게 10년은 걸리죠.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착공할 때와 완공할 때를 제외하고는 황제가 나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칼리구라는 이 지루함을 못 견디는 타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화제거리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죠. 이에 칼리구라는 전차를 개조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3단로가 보통이었던 시대에 10단이나 되는 초대형 선박을 건조합니다. 햇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비단 돛도 만들고 배 안에는 욕실과 살롱, 침실까지 갖춘 그야말로 현대판 타이타닉호를 제작했습니다.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이죠.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자 화려한 이벤트를 벌였으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흥청망청 세금을 탕진한 대가를 치릅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칼리굴라가 즉위한 지 3년도 지나기 전에 황제의 사유재산은 물론 국가 재정까지 파탄나는 것이 분명해졌다. 티베리우스가 남긴 2억 7천만 세스테리티우스의 흑자는 각종 오락 스포츠를 제공하느라 벌써 오래전에 탕진해버렸다. 그 후로는 이리저리 돈을 변통해서 구멍을 메우고 있었지만 즉위한 지 3년째가 가까워질 무렵에는 변통할 방법도 바닥나 버렸다. 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 재정 파탄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방만한 재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급한 재정을 건전화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고식적인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는 황실의 가재도구와 폐물에서부터 노예까지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칼리구라가 직면했던 궁핍 상태는 경매로 마련한 돈으로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었다. 손쉬운 자금 마련책은 부유층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다. 부유층은 곧 원로원 계급이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국가 반역죄 처벌법밖에 없었다. 티베리우스의 죽음으로 막을 내릴 줄 알았던 공포시대가 원로원 의원들에게 다시 시작되었다. 일반 서민층은 자기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부유층의 타격을 받으며 당연히 환영할 터인데도 그들조차 원로원 계급을 동정하게 되었다. 칼리구라의 어설픈 포퓰리즘 정책을 읽으면서 코로나19 이후 뜨거운 감정으로 부각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레 옮겨집니다. 3절이냐 보편이냐 경륜이 오갔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떠오르고요. 그렇다면 최근 논의되는 복지 확장 정책이 칼리굴라의 어설픈 포퓰리즘과 맞닿아 있는 걸까요? 이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고대 경제제도와 현 시대의 자본주의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칼리굴라의 정책과 기본소득의 다른 지점은 세수 충당의 길을 마련해 놓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칼리굴라는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세수 자체를 없앴고 기본소득은 세수를 늘려 시행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이 다르죠.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 기본소득 외에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지 여러 고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이 확고히 자리를 잡으려면 중산층 이상의 동의도 절실합니다. 탄탄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세수를 걷어야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어설픈 철학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칼리굴라는 근위대의 칼에 맞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황제로서 만 4년도 통치하지 못한 채 말이죠. 쓸쓸한 그의 죽음을 대변하는 로마인의 민심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칼리굴라의 죽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짝이 없었다. 칼리굴라를 테베레 강에 내던지라는 목소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린 사람도 없었다. 칼리굴라의 유해는 에스켈리노 언덕의 정원 구석에서 서둘러 화장한 뒤 매장되었다. 황족의 묘지에 황제의 묘에는 묻히지 않았다. 무덤이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